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청약방송 달란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신길 센트럴제이 두 번째 시간 분양가 분석과 청약시 주의점, 전략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또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17년 7월 21일 신길 센트럴제이 모델하우스가 오픈되었는데 모델하우스는 현장에 위치하고 있어서 주말에 이제 모델하우스 방문하시고 인근 주변 답사하시면 딱 좋을 듯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제 분양가를 봐야겠죠? 저번 방송에서 예상한 대로 신길 뉴타운에서 최근 분양한 5구역 보람의 SK뷰와 비슷하게 이게 조금 더 높게 분양가가 나왔는데 5구 타입 24평의 경우 공급 금액이 이제 대략적으로 5억 7천만 원 정도. 여기에 중도금 후불제 비용과 발코니 확장비 2,500만 원, 약 3천만 원, 뭐 합산하면 약 6억 정도가 5구 타입의 이제 실질적인 분양가를 볼 수 있겠고 84 타입 34평의 경우 공급 금액이 이제 대략적으로 6억 8천만 원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중도금 후불제 비용과 발코니 확장비 약 3천만 원 정도를 이제 합산하면 대략 7억 1천만 원 정도가 84 타입의 이제 실질적인 분양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딱 예상한 대로 이제 나온 듯한데 신길 5구역 보람의 SK뷰보다 약간 높게 책정을 해서 그러니까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위치적으로나 브랜드 인지도나 비교적으로 이제 우위에 있는 것만큼 딱 그만큼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듯합니다. 아주 영악하죠. 아무튼 이제 실제 분양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집 공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들 인터넷에서 신길 센트럴제이 치시면 사이버 모델하우스 들어가실 수 있고요. 모집 공고를 이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니까 청약 의향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모집 공고를 한번 보시면 이제 윗부분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밑에 부분에 공급 내용 및 공급 금액에서 이제 공급 규모 여기 부분을 보시면 지하 3층부터 이제 지상 29층까지 최고 29층까지 12개 동이고 총 1008세대에서 조합원분, 임대주택, 보류주 빼면 일반 공급분이 481세대네요. 이 중에 이제 특공이 한 135세대 정도 포함된 것 같은데 일반 공급분은 481세대입니다. 지하 3층까지 있는 최고 29층짜리 이제 아파트네요. 이 밑에 이제 공급 금액란을 보시면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A 타입, B 타입, C 타입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공급 금액 계란을 보시면 10층 정도 이제 중간 정도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5층 이상 다 돼 있네요. 5층 이상 부분을 보시면 5억 7천, 5억 7,800, 5억 7,300 대략적으로 5억 7천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요. 예상 외로 10층에서 15층, 15층에서 20층, 20층 이상 이런 식으로 나눠지진 않았고 5층 이상에서 70세대, 5층 이상에서 49세대, 5층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고층 당첨되면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5층 이상 세대수도 70세대, 49세대, 21세대 등 비율적으로 이제 많이 있는 듯하고요. 아마도 이제 고층 당첨될 확률이 이제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메리트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보시면 이제 7호 타입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5층 이상을 보시면 6억 300 정도 돼 있죠. 6억 정도 이제 분양가가 책정된 것 같은데 세대수는 이제 16세대 정도네요. 제가 예전에 틈새 평형 공략한다고 해서 74 타입, 75 타입 신청했다가 오히려 청약 경쟁률이 더 높아서 이제 떨어진 적이 있는데 여기 75 타입은 이제 세대수가 얼마 안 되죠. 그래서 여기 75 타입도 아마도 이제 청약 경쟁률이 엄청 높을 듯 합니다. 그 밑에 이제 84 타입 같은 경우를 보시면 84 타입은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공급 금액을 보시면 9층, 10층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시면 6억 8천, 6억 9천, 6억 8천, 6억 9천, 6억 9천, 6억 8천, 한 6억 8천도 있고 6억 9천도 있고 거의 7억까지도 가는 수준인데
중간층 한 5층에서 9층 정도를 보시면 5층에서 9층 정도를 보시면 한 6억 8천 정도가 대략적인 평균 가격인 듯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공급 금액이고 실질적인 분양가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뭐 조건인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비용과 발코니 확장 비용까지 이제 포함하여야 다른 지역, 뭐 다른 아파트와 이제 분양가 비교를 해야 이제 정확한 비교 분석이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이제 5구 타입 24평 같은 경우는 중도금 후불제 비용과 발코니 확장비 대략 2,500만 원 정도 잡을 수 있으니까 공급 금액 뭐 5억 7천에 2,500만 원 더하면 거의 6억 정도가 5구 타입의 이제 실질적인 공급 금액이라고 할 수 있고 84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34평의 경우 공급 금액 뭐 6억 8천에 중도금 후불제와 발코니 확장 비용 뭐 3천만 원 정도를 더하면 약 7억 1천만 원 정도가 실질적인 분양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양가를 신길 뉴타운 내에 있는 신규 아파트 시세 분석을 이제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신길 뉴타운 내에 있는 최근에 입주한 최근에 분양한 시세를 표시한 것인데요. 자세한 것은 제 예전 신길 뉴타운 입지 분석 및 인근 시세 편을 보시면 동영상 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그래프 시세는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2017년 2분기, 3분기를 기준으로 이제 표시한 것이니까 감안하시고 이 정도 시세구나라고 감을 잡으시면 될 듯합니다. 물론 지역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아파트 시세에 물어보시면 이것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유는 호가라든지 혹은 부동산 다운 계약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 그래프보다 시세가 높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 그래프를 보시면 중도금 대출 후불제 비용과 발코니 확장 비용 등을 이제 포함한 실질 분양가이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파악해보고 있는 12구역 센트럴자이, 이것은 최근에 분양한 이제 5구역 보람의 SK뷰보다 5구 타입 파란색을 보시면 2천만 원 정도 비싸죠? 그리고 이제 84 타입 오렌지색을 보시면 한 1,000만 원 정도 비쌉니다. 5구 타입만 놓고 둘이 굳이 비교를 하자면 보람의 SK뷰는 이제 5층, 6층 이하가 이제 거의 일반 분양됐고 이제 낮은 층만 일반 분양했는데 센트럴자이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신길 센트럴자에 있는 고층도 이제 많이 분양한다는 점에서 이제 평균 분양가가 높게 나올 수 있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더 높은 분양가라고 생각되는 것이 최근 5구 타입인 청약 경쟁률을 보시면 엄청난 경쟁률이죠.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다거나 수요가 더 높은 타입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분양가가 올라가는 것이 이제 당연한 이치인데, 따라서 5구 타입의 경우 인기 평형대로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높게 분양가가 책정되기도 하면서 더군다나 이제 높은 층, 고층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양가 좀 더 높은 층들이 이제 많으므로 자연스럽게 평균 분양가가 올라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5구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청약 경쟁률이 안 그래도 높게 나오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층도 당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청약 경쟁률이 어마무시하게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브랜드도 자이고 위치도 신길 뉴타운에서 이제 탑급이고 또 고층 당첨 확률도 높아서 메리트도 있고, 기본적으로 5구 타입은 수요도 많고 여하튼 이제 엄청난 청약 경쟁률 예상이 되어지고요. 84 타입 오렌지색 34평형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 이미 입주한 7구역 레미안 에스티움, 요거는 이제 6억 9천 정도 이제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보람의 SK뷰 같은 경우는 7억에 이제 분양을 해서 7억 시세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데, 12구역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는 이 시세보다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 정도 더 비싼 7억 1천만 원이 분양가를 이제 책정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조금 높게 책정을 해서 적정한 청약 경쟁률과 계약률을 이끌어내면서 최대한 수익을 내기 위한 이제 분양가 책정인 듯 하고요. 자일에는 브랜드 파워 무시 못하죠. 괜히 이제 탑 클래스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브랜드이고 다른 건설사와는 다른 차원의 이제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자이라는 건설 회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그래프는 이제 저번 시간에 비교 분석해보았던 수색 뉴타운, 신정 뉴타운, 뭐 신길 뉴타운 시세 이제 센트럴 저희 분양가를 이제 표시해 놓은 것인데 한번 보시죠. 간단히 보시면 수색 뉴타운과 여기 수색 뉴타운, 롯데캐스 하나밖에 없죠 일단은. 그리고 신정 뉴타운 이 두 개를 보시면 이제 시세는 거의 뭐 신정 뉴타운에서는 아이파크 위브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수색에는 이거 한 가지 롯데캐슬밖에 없으니까 두 개의 시세를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5구 타입 파란색 같은 경우 수색 롯데캐슬은 4억 8천, 그 다음에 신정 뉴타운의 아이파크 위브도 4억 8천, 거의 비슷합니다. 똑같죠? 그리고 이제 84 타입 오렌지색 34평을 보시면 수색의 롯데캐슬은 5억 7천, 신정의 아이파크 위브는 5억 9천, 뭐 거의 비슷한 시세를 이제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하고요. 이에 비해서 신길 루타운 같은 경우는 수색과 신정보다 한 1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걸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알아보고 있는 신길 센트럴 자이 요거와 이제 비교를 하면 뭐 거의 1억 2천만 원 정도 이제 차이가 나는데 수색이나 신정 뉴타운도 이제 앞으로 분양하는 단지들을 생각해서 본다면 한 1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뭐 지금까지 이제 신길 센트럴 제이 분양가를 이제 분석해 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보시고 단지 배치도라든지 평면 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들어가서 단지 안내란에 동호수 배치도를 클릭을 해 보시면 동호수 배치도가 나옵니다. 이 동호수 배치도를 이렇게 또 보시면 네모 박스 안에 색깔 칠해진 곳이 일반 분양하는 동호수이고 흰색이 이제 조합원분이죠. 황토색 계열이 5구 타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 대체적으로 이제 고층은 조합원분들이 이제 다 옳기라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는 그나마 중층, 고층 부분이 이제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일반 분양분이 이제 비교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5구 A 타입보다는 5구 B와 5구 C 타입이 이제 중고층이 많이 있네요. 뭐 5구 A도 중층이 좀 비교적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연히 5구 B나 5구 C 중층 고층이 있는 여기 일반 분양분이 있는 요 타입은 당연히 인기가 없는 이제 탑상형 투베이 평면일 듯한데 이제 평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대 안내란에 평면 정보를 이제 클릭해 보시면 이제 타입이 나오는데 일단 5구 B를 한번 보시면 역시 생각대로 탑상형 평면이고요. 세대수가 57세대 정도 되고 이런 탑상형 평면을 보시면 뭐 일반적인 이제 탑상형 평면인데 조금 다른 게 이 다용도실 부분. 원래는 주방하고 식당에서 이제 연결되게 해끔 만들어 놓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데 여기는 이제 거실에서 다용도실로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뭐 그거 빼고는 뭐 일반적인 탑상형 평면이고요. 여기 이제 배치도를 보시면 이 색깔 칠해진 부분, 이 동호란에 동호수에 있는 형태인데 101동에는 이제 4호 라인에 있고 110동에도 4호 라인에 있고 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고층 일반 분양분이 있는 5구 C 타입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거는 판상형 3웨이 평면입니다. 근데 세대수가 25세대밖에 없네요.
일반적인 이제 5구 타입 판상형 평면과 크게 다르진 않는데 요 현관 부분과 요거 비확장 발코니 이 부분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현관 부분은 여기 이쪽 부분에 현관이 설치가 되고 여기에 욕실이 설치되는데 이게 뒤 바뀌었죠? 그리고 또 특이하게 확장이 안 되는 발코니가 보통 안방에 있는데 여기는 침실 2에 확장이 안 되는 발코니가 이제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이 작은 방의 발코니가 이제 확장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뭐 안방을 확장해서 더 넓게 쓰고 이 침실 2는 확장을 해도 뭐 어차피 좁으니까 아예 좁게 만들어서 옷방이라든지 뭐 게스트룸이라든지 뭐 이런 옵션으로 쓰게끔 만들어 놓은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배치도를 보시면 이 5구 C타입 같은 경우는 110동의 5호 라인에 배치가 되게끔 되어 있네요. 아무튼 뭐 5구 타입에 이제 청약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지금 보지 않는 5구 A 타입 요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럼 다시 동호수 배치도로 돌아가서 84 타입을 보겠습니다. 동호수 배치도로 들어가서 84 타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4 타입의 경우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일반 분양분을 표시해 놓았는데 이것도 보시면 고층이 있는 타입이 여기 있죠? 밑에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보시면 고층이 많은 이제 일반 분양분은 84B나 84D가 이제 일반 분양 고층이 많은 일반 분양분이네요. 84B, 84D 타입은 이것도 역시 이제 탑상형 평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평면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대 하나의 평면 정보를 클릭하시고 84B를 클릭을 하시면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탑상형 평면이죠. 뭐 일반적인 탑상형 평면인 듯 하고요. 그 위에 배치도를 보시면 색깔로 칠해진 동호 라인에 이 타입의 평면이 이제 배치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84D를 한번 볼까요? 84D를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탑상형 평면인데 금방 보신 84B와 형태는 거의 비슷하고 뭐 면적 부분에서 치수 부분에서 조금 틀릴 겁니다. 요 침실 부분이나 뭐 요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다른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같은 평면이고요. 치수가 약간 달라서 이제 타입이 분리된 듯합니다. 그러니까 84B와 84D는 거의 똑같은 탑상형 평면인데 치수는 약간 다른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하고요. 그럼 84 타입 중에 이제 84A 타입과 84C 타입이 남았는데 84A 타입을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판상형 3웨이 일반적인 평면이네요. 근데 이렇게 좀 보시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확장되는 발코니가 안방에 없고 침실 2 부분에 이제 있고 이 부분만 빼고는 뭐 일반적인 평면입니다. 그럼 84C 타입을 한번 클릭해서 볼까요? 84C 타입을 클릭해서 보면 이것도 3웨이 판상형 평면인데 84A와 이 84C 타입이 틀린 점은 이제 현관하고 이제 욕실 부분 여기죠. 현관이 여기서 현관이 여기 있냐, 욕실이 여기 있냐, 뭐 이 차이인 것 같은데 이거 현관하고 욕실하고 위치만 이제 바꿔놓은 형태인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빼고는 이제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고 일반적인 평면은 이제 84A 타입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현관이 이렇게 들어오는 게. 뭐 이 84A 타입처럼 이렇게 현관이 여기서 들어오는 게 이제 풍수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현관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내부에 들어오는 것보다 84A 타입처럼 한번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현관에서 이제 꺾여서 들어오는 것이 이제 풍수적으로 좋다고 하는 가설, 뭐 낭설 등이 있고요. 또한 이제 84A 타입이 현관에 서서 보면 뭐 이 집에 이제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이 집에 대한 이제 첫인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현관인데 여기에 딱 들어오는 곳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집의 첫인상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첫인상이 와 넓다 크다 뭐 라는 첫인상을 줄 수 있는 타입이 요 84A 타입이 현관 이곳이죠.
여기서 이제 이 거실 부분을 바라본다든가 샤시 너머의 전망을 바라보든가 뭐 이런 첫 공간감, 뭐 첫 인상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84A 타입에서는 이제 좀 더 넓게 느껴진다라는 연구도 있고 실제로 공간이 이제 넓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84A 타입의 현관 형태가 좀 더 좋은 형태이고 일반적이다라고 이제 건축 쪽에서는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사는 데는 84A나 84C나 뭐 거기서 거기고요. 아무 지장 없죠. 뭐 당첨도 안 되었는데 김칫국부터 맛있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선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게 현명하실 듯 하고요. 아무래도 세대수 일반 분양분이 많은 타입에 청약하시는 것이 경쟁률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잠깐 살 것도 아닌데 죽을 때까지 살 수도 있고 최소 몇 년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평면에서 이제 청약해서 당첨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청약시 주의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청약시 주의점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도 방송에서 여러 번 해서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6.19 대책으로 전매 불가능한 거고 LTV나 DTI 강화된 규제 적용됩니다. 입주 후 소유권 이전 후 이제 매매만 가능한 것이고요. 소유권 이전 때까지 전매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1순위 청약 제한 강화에 따라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 당첨자와 세대원, 2주택 이상 소유자와 세대원은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자격인 거 명심하시고요. 세 번째,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 조건과 발코니 확장 비용 별도 조건이므로 약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공급 금액에 플러스 하셔서 작은 계획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실 청약을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브랜드 파워, 역세권 입지 등 뭐 투자 메리트가 없진 않겠지만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청약하시는 것이 제 생각에는 이제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실거주 목적이므로 판상형 3웨이 평면 중에 일반 분양분이 많은 타입에 청약하시는 것이 올바른 청약 전략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신길 센트럴 자이 청약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이제 개인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첫 번째로는 우선 크게 제가 보면 이제 제가 원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신길 뉴타운은 좋은 지역이고 발전 가능성도 크고 메리트도 충분하지만 호불호가 갈리는 지역이라고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특히 이제 생활환경 부분, 중국인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실 많이 걸리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애들 학교라든지 학군에서 이제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길 뉴타운에서 이제 5번째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인데 앞으로도 이제 신길 뉴타운에서 많은 아파트 분양 단지가 남아 있지만 뉴타운 지역에서 이제 중간 정도 시기에 분양하는 아파트로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상승 요인은 이제 아파트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뭐 앞으로도 신안산선 등 뭐 호재가 많이 남아 있지만 저의 생각은 벌써 분양가에 많은 부분들이 반영되지 않았나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세 번째로는 신길 뉴타운과 신정 뉴타운, 뭐 수색 뉴타운을 이제 비교를 해 보았을 때 저는 이제 수색 뉴타운에 이제 좀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개인적인 상황에 맞추어 본다면 어차피 세 개 지역 다 뉴타운 지역이고 수색 뉴타운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1억 원 다른 것들보다 다른 뉴타운보다 1억 원 정도 싼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첫 분양을 했고 이후 두 번째 분양을 시작하는 초기 단계이고 상암 DMC가 바로 인접해 있고 뭐 애들 학교라든지 학군 측면에서도 괜찮은 지역이고 아무튼 뭐 저는 한정된 재원으로 주거가치와 투자가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이제 신세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색 뉴타운 쪽에 좀 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상황에 따른 결과치이므로 저와 상황이 다르신 분들은 당연히 그 상황에 맞게 청약을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무조건 청약해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청약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신길 뉴타운 12구역 센트럴 제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또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